안녕하십니까. 양심과 상식 채널 운영자 철학박사 표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양심과 상식에 도달했습니다. 양심과 상식의 첫 번째 주제는 순수한 일영과 양심, 이것은 본체로부터 양심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상과 상식입니다. 즉, 이 본체로부터 나오는 양심은 정상적이 되는 것이고요. 상식이 되는 것이고,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비양심이나 무지나 욕망은 비상식,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현대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사회의 양상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과법,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윤리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수한 일영과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체와 현상은 인간의 심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의 본체는 순수한 일과 영의 이원성, 불의적 인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항상하기 때문에 항상한 것은 선한 양심을 명령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상대성의 현상은 1과 0을 둘이며 다르게 보는 인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본체를 망각한 무지에 빠지거나 1과 0의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 옳고 그름, 시와 비, 악하고 선함, 선과 악에 빠지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불선 삼교는 본체를 주로, 현상을 종으로 보며 이것을 인간의 심성으로 확장합니다. 본체를 따르는 것은 양심이지만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본체의 성과 리에 부합하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단이 나오고요. 양심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현상에 집착하면 희노애락 오욕이라고 하는 애오욕이라고 하는 칠정이 발생을 합니다. 불교도 본체인 진여와 공은 무아의 양심을 낳지만 현상에 집착하면 탐진치의 삼독과 번뇌가 발생합니다. 도교도 마찬가지로 본체인 도와 덕은 허심, 즉 텅 빈 마음을 양심에 준하는 것을 낳지만 현상에 집착하면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정을 낳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칸트의 실천 철학도 본체인 물 자체로부터 비롯된 의지에서 자유와 도덕법칙이 그리고 양심이 나오고 현상계의 잡다로부터 욕망이 나옵니다. 이제 서양의 양심 개념인 컨션스라는 어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컨션스는 라틴어의 컨시언서티아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했고요.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 콩과 알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이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내면의 지식과 도덕적 판단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에는 절대성의 본체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본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성의 명령이며 이것에 응답하는 내적 의식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션서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 본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동학의 오심측 여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절대성의 본체가 인간의 내면에 너와 나를 막론하고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심성의 보편성을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르면 외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마음은 충만하고 항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따르면 외부의 변화에 휘둘려서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정합니다. 양심의 심성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성의 본성으로 회개하는 길이고, 허공의 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화라고 합니다. 허공의 꽃과 같은 욕망을 탐닉하는 것은 절대성의 본성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순수한 1과 0으로 구성된 절대성 본체에 대해서 양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1과 0이 섞여 혼잡한 현상계에서는 무지에 빠지거나 어느 하나에 집착하여 욕망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절대성 본체의 순수한 1과 0의 인식 없이 현상계의 섞인 1과 0의 상대적 인식에 의존하는 무지와 욕망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지만 후천에는 최초의 1과 0의 인식이 불의의,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는 인식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절대성의 본체로 되돌아가는 선순환이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저의 스승이신 소양 선생이 불교 사구를 개편한 소양사구입니다. 제1구를 보시면 1은 1이요 0은 0입니다. 제2구는 1은 1이 아니요 0은 0이 아닙니다. 제3구는 1은 0이요 0은 1입니다. 제4구는 0은 0이요 1은 1입니다. 이 소양사구는 원래 불교사구는 하나의 요소 1이면 1, 0이면 0을 가지고만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양사구는 1과 0을 개별적으로 사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원성의 개별 요소가 각각 사구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있게 한 본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절대성의 본체가 완벽히 기술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시면 제1구는 최초의 1과 0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아, 이것은 1이구나. 아, 이것은 0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제2구는 이 1과 0의 이원성이 서로를 불가분의 관계로 전제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불의의 인식과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무차별적인 불의의 인식을 거쳐서 최초의 1과 0의 이면에는 0과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1과 0을 가능하게 했던 본체인 순수한 0과 1로 되돌아가는 회귀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상대성이 현상 세계에서 절대성의 본체로 회귀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앞선 시간에 선천은 삼각형이고 후천은 사각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후천의 상대적 삼각형 구조에서는 이 소양사구를 통해서 순수한 0과 1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역 전체 책에는 이러한 본체로 회귀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양사구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문제의 해결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내면의 절대성에 얼마나 귀에 기울이느냐, 즉 양심 감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양심 감수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현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 때문에 도덕적 결함을 인식하면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면의 절대성을 부정하거나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경향으로 현대사회는 도덕과 윤리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면의 절대성을 자각하고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다시 바로 설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면에 신과 같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확산한다면 사람들은 양심과 상식에 기반한 선한 행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신성이 현상적 자아의 무지와 욕망에 대한 집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집 나간 장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본래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떠돌던 큰아들 장자는 아버지 곁에 돌아와서도 스스로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지만 즉시 너가 나의 큰아들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을 일깨우고 키워서 결국 스스로가 아들이며 모든 유산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화는 우리 또한 본체 내면의 귀한 법에 곧 절대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외부를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의 보배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참된 자신을 회복하며 스스로 도덕과 윤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역에서 10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이 되면 후천인들은 정역과 천부경과 지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한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